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도 역시 저희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린쿱 협동조합에서 오늘 인사 뵙는 쇼호스트 임승현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린쿱 협동조합의 장현숙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3월입니다. 진짜 뭐 가드닝 잡지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시자마자 표지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3월 되면 실제 가드닝에서도 약간 정말 뭔가 시작하고 막 꽃이 피어오르는 그런 느낌처럼 싱그러움이 딱 살아나는 그런 달이잖아요. 네. 이때 되면 좀 더 바빠지시나요, 이사장님? 그렇죠. 3월은 봄이죠. 봄이면 저희 가드닝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표지처럼 표지도 벌써 화사해졌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튤립이 네. 부분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사장님께서 많이 바쁘신 것처럼 이제 올해는 물론 이 코로나나 이런 확진자 수가 이제 20만 명도 또 돌파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가드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 또 다양한 정보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조금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좀 가장 가까운 뭐 정원 행사나 네. 좀 고객님들이 딱 들었을 때 뭔가 혹할 만한 이런 행사들이 있나요? 지금 시즌에는 사실은 아직은 그쵸. 겨울정원의 모습들이 맞아요. 그 갈색의 모습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잡지로 보자면 저희가 충북 영동에 레인보우 식물원을 찾아갔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이렇게 실내에 있는 식물원들을 찾아가야 되는 상태인 거죠. 가깝게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식물원 네. 지금 찾아가시면 좋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서울식물원이나 뭐 가까운 식물원 참여하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가드닝의 또 올해 한 해 시작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중부라인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 수목원이 있어서 세종 수목원의 온실들이 또 다양한 경험 할 수 있죠. 지주계 식물, 열대식물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아직은 3월까지는 이제 아직 꽃샘추위도 아직 시작이 안 됐고 황사도 좀 있을 거고 하니까 3월까지는 계절의 변화도 많고 바람도 있고 하니까 가까운 식물 그동안 못 봤던 식물원들 찾아가시면 구근들, 튤립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뭐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매 시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함께 보실 제품 역시나 이제 월간 가드닝 관련된 잡지입니다. 근데 이사장님 저희가 이제 2시부터 3시까지 방송을 할 건데,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세트랑 이제 단품에 대해서 좀 주문들이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고객님들이 지난 방송 보시고, 진짜 가드닝 잡지 내가 매번 이렇게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방송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굳이 라이브를 들어와서 구매하지 않더라도 매월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게 있죠? 가깝게는 서점에 나가셔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는 협동조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린쿱 협동조합이어서 뭔가 자연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는 분들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서 정기적으로 매달 초에 우편으로 받아보시는 시스템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드닝 잡지에 대해서 정말 매월 받아보면서 기타 다양한 소식과 함께 하시고 싶다 하시면 저희 그린쿱 협동조합에 조합원 가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가입하는 방법은 우선 저희 그린쿱 스마트 스토어에 톡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꼬꼬마님, 우리 도도님, 고니고니님, 우리 야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토캐스님께서 이제 3월호가 나왔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구성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여드린 아주 화사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간 구성에 대해서는 107호죠. 단품은 7,000원 구성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자, 오늘 만나보시는 3월호가 고객님께서 이제 단품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3월에 대해서 뭐 다양한 주택정원이든 정원 여행이든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고, 봐보니까 이게 정보성이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과월호를 찾아보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 뭐 1월호, 2월호, 3월호를 함께 만나보시는 분들은 자, 21,000원에 3권 가져가시면서 무료 배송 혜택에다가 앞에 보이시는 가드닝 하실 때 사용하시는 무릎 보호대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에 정보성이 좋으니까 과월호를 조금 구매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나는 아직은 좀 가드닝에 대한 정말 초보야. 작은 정보부터 조금 차근차근 알아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 3월호 단품 7,000원에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광님께서도 이거 표지 보시고 튤립인가요? 표지 너무 예뻐요. 이렇게 표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네. 이게 튤립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냥 언뜻 봐서는 네. 이게 튤립의 원종인데요. 그러니까 튤립 중에서도 튤립이 보통 구근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가을 되면 가을에 심어야 되는 추식 구근이 있고 봄에 또 심는 추식이 있는데 네. 이렇게 구근들을 심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자생지에서 나오고 있는 원종들이에요. 튤립의 원종들은 굉장히 귀하죠. 네네. 네, 그래서 튤립의 원종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금 튤립이 워낙에 번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막 아이스크림 모양도 있고 튤립의 모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하시는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걸 넘어서서 모양이 뭐 장미에 가까울 정도로 잎이 많은 그런 튤립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원종은 잎이 하나예요. 네. 단잎으로 되어 있고 색깔들은 뭐 흰색, 핑크색, 뭐 주황색 요 정도 계열로 되어 있고요. 이 원종들은 굉장히 만나기도 힘들고 사진으로 봐도 저희도 굉장히 반가운 그런 튤립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고니고니님께서 좀 이제 가드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 같아요. 나리꽃 같기도 하다. 이제 이웃끼리 뭐 구근 나눔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고니고니님도 이제 관심 많아주신 것 같고 야야님께서도 밴드 보고 이제 네이버 밴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조합원분들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목광님 라이브 커머스 보면서 지식도 얻어가네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쭉 보시면 이 가드닝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알찬지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차근차근 넘겨보면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축하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은 게 저희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수 잡지로 선정이 되었어요. 우수 잡지. 네, 문화체 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잡지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잡지들에 저희가 마크가 붙어서 우수 잡지 마크가 붙어서 나가는 건데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2월 28일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올해도 이제 4월부터는 우수 잡지 마크가 붙어서 작년 21년도에도 우수 잡지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뵀었고요. 여전히 이제 정원 잡지로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렇게 우수하다고 국가에서 인정하셨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많은 분들 이제 축하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와중에 이제 고니고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이제 꽃시장에서 이제 절화를 구매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잡지를 통해 조금 공부할 수 있는지 절화에 대해서 절화 구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것 같고 이 가드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이제 꽃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는지 조금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절화 보니까 절화란 거는 가위로 뭔가 본래 있었던 거를 잘라서 예쁜 꽃 쪽만 보는 꽃이나 줄기나 잎을 보는 건데요. 가드닝이란 거는 사실 뿌리가 있어요. 저희가 화분에 심겨졌던 아니면 마당에 심어졌던 어디에 심겨졌던 땅을 근간으로 해서 뿌리가 심겨진 저희는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드닝이라는 잡지가 뭔가 뿌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정원에 있는 식물들도 저희가 충분히 잘라서 지금 곳곳에 이렇게 DP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를 꼭 구별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원에 있는 식물들이 곧 가드닝의 식물들이 절화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제 고니고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절화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국한되면 사실 물론 절화 전문지나 뭐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넘겨오는 뭐 자생식물이라거나 다양한 꽃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화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주의 그런 꽃이나 이런 식물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이거를 함께 공부하시더라도 고객님이 모르시던 정보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 고니고니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권장드립니다. 목가님께서 이제 컷플라워 코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미 좀 정보를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코너 중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절화 부분이 정원에 피어있는 꽃
꽃을 잘라서 컷을 해서 플라워를 어떻게 집안 곳곳에 예쁘게 이렇게 기피할 건지 그렇게 나오는 코너가 컷플라워 코너예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도움 많이 되신 것 같고, 오늘은 사실 저희가 잡지를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약간 고민 상담의 코너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권홍계님께서 우리 이사장님, 우리 집 마오리 소포라가 자꾸 말라요. 물도 잘 주고 있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혹시 조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오리 소포라가 뭔지 한번 검색해봐요. 네, 검색하는 동안 제가 나가는 부분들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황금사도 수영님께서 너무 신박해요. 엄마 원빛 잡지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고니고니님 또 작년에 나팔꽃 심었는데 잘 안 됐어요. 막 얘기해 주십니다. 홍계님께서 애가 자꾸 죽는다고 마오리 소프라 너무 키우고 싶어서 양재에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자꾸 죽어주고 환경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궁금증을 남겨주시는데 PD님께서도 잠깐 댓글 남겨주시려고 했어요. 이 마오리 소프라라는 종이 키우기 되게 어렵다고 이제 PD님도 키우다가 자꾸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찾는 동안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셨나요? 마오리 소프라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품명을 얘기하다 보니까 품명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품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괜찮습니다. 네, 이 품종들이 굉장히 심플한 품종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벽면에 놓으면은 굉장히 자태도 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굉장히 수수한 매력이 좀 희귀식물 쪽으로 해서 한 3, 4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실내에서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키울 때 이 식물 많이 들이시더라고요. 네, 가격도 괜찮고 가격이 좀 약간 고가인 편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키워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이걸 키우는 농장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이 식물을 어떻게 잘 키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답변을 못하는 상태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웠던 이런 식물들은 아니었고 약간 희귀식물에 해당되는 자, 제가 한번으로 요약하자면 이게 희귀식물이라 아직 이사장님도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편은 많이 봤지만 직접 키우지 않았는데 죽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키우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드닝 노하우를 좀 더 공부해봐야겠습니다. 많이 예민한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고객님들이 지금 많은 Q&A 질문에 대해서 쭉쭉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오늘 82페이지예요. 이렇게 식물이 바라는 삶이라고 해서 식물 Q&A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혹시나 잡지를 구독하시면서 이렇게 홍계님처럼 왜 이렇게 잘 죽지? 왜 이렇게 잘 마르지? 이런 궁금증 같은 것도 여기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품종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전문가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정원에 봄꽃을 심기 전 이 잡초를 막기 위한 예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라거나 이 봄부터 텃밭을 가꿀 예정입니다. 3월 텃밭에 심어서 여름 혹은 가을 전에 먹을 수 있는 모종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홍계님처럼 나 같은 식물충한테 필요한 잡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Q&A가 아주 상세하게 담겨져 있으니까 혹시 정확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데 이번에 특집이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것들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려식물 이번에는 키트에 대해서 저희가 특집이 나와 있거든요. 반려식물 키트. 사실은 가드닝 분야가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마당에서 땅을 가지고 키우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었다면 맞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워낙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반려식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특집에서도 이렇게 반려식물 키트에 대해서 이번에 다뤘으니까요. 이 부분에 이따가 얘기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좀 앞에서부터 살짝 살펴볼게요. 고니고니님께서도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잡지에 대한 좀 정보 많이 얻으신 것 같고, 목광님께서도 반려식물 키트 궁금했어요. 꼬꼬마님 전 올리브도 죽였어요. 말씀해 주시고, 주말에 차 한잔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쭉 넘겼을 때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부분이 일단 목차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쪽은 제가 뭐 이렇게 질문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만나보는 3월호 가드닝 잡지에서 좀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좀 공을 들이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그런 컨텐츠, 목차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잡지의 초반에는 저희가 창간 8주년, 올해가 이제 9주년이 되면서 네. 잡지의 첫 시작은 개인 주택 정원이에요. 주택 정원. 네, 아니 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개인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운 2월에 취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베란다 정원으로 여러분들 찾아뵈었고요. 네, 항상 베란다에서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또 아니면 마당에서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 정원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항상 주택 정원 이어서 이제 정원 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 그렇죠. 가장 또 공을 기울이는 거는 저희가 스페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달에는 반려식물 쪽으로 스페셜 부분이 취재가 되었고요. 반려식물 키트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 정원에서는 정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베란다 정원이 개인이라면 공동주택 정원에서 공동으로 이번엔 특히 어린이 정원을 텃밭 정원으로 키우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죠. 공동주택 정원. 네, 아파트에 가서 보면은 같이 주민들이 나와서 공동으로 관리해야 될 정원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조경의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정원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아이들이 교육까지 겸비한 어린이 정원으로 이번에 텃밭 정원으로 저희가 소개를 좀 했습니다. 네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진짜 실제로 여기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제 우측에 어린이 텃밭 정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신다면 실제로 촉각놀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식물이라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반려식물, 이 하나의 생명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키우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경에서 이제는 이렇게 정원, 가드닝으로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베란다에서 어떻게 키우는지 너무 궁금했다, 이런 베란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꼬꼬마님, 이제 우리 집은 동양인데 이제 베란다도 햇빛이 잘 들어야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베란다 정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주택 정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 주택이지만 아파트에서 우리나라 70%가 넘는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 정원을 빼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베란다라는 공간에서 땅은 아니지만 화분, 뭔가 용기에 담아서 키우는 식물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좀 이사장님도 그 베란다 정원을 좀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조금은 하고 있죠. 조금. 잘 죽이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그 사진을 살짝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러십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니고님께서 무릎 보호대 혹시 잠깐 소개 가능하냐고, 가드닝 해본 사람만은 무릎 보호대 소중함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오늘 세트 구성으로 가져가시면 함께 볼 수 있는 무릎 보호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베란다 정원을 하면서도 저희 아버지 도배기를 사시거든요. 무릎을 조금 많이 꾸시는데, 실제로 무릎을 이런 컨테이너나 아니면 어디 집을 갔을 때 그런 대리석 바닥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애용할 만큼 좋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영국에 가서 이제 정원들을 둘러볼 때 정원에 있는 가드너들이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우리나라 보통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게 저희 엄마도 그랬고 밭에서 일을 하시면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쭈그려 앉는다고 하죠. 그쵸.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일어났을 때 허리도 안 펴지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나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무릎 수술 굉장히 많이 하시고 허리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게 무릎에다가 무릎 보호대를 차고 한쪽 무릎을 여기다 차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일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식재를 하거나 뭐 풀을 뽑거나 이런 거 하실 때, 정원에서 일하실 때
네, 안 쪼그리고 앉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하시는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거 네.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작년에 8주년 기념으로 저희 조합원들 잡지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다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무료로? 네. 이야.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세 권을 같이 구매하실 때도 아. 선물로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무릎보대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무릎보대가 없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쭈그려 앉고 뭐 무릎 관절, 허리 관절 많이 이런 고통과 그런 충격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무릎보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일하는 그런 패러다임이나 자세, 환경 자체가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보호대 사용도 정말 권장을 드린다는 점 참고를 조금 해주시고, 자, 잠깐 저희가 이 베란다 정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장 처음 부분에 이렇게 좀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베란다 정원이고, 살짝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보면 뒷부분에 이제 정원 여행에 대해서 조금 나눠져 있어요. 이미 가드닝을 해보신 분들은 사실 이 키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정원 여행, 쉽게 말씀드리면 좀 독자분들이나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정원 여행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예를 들면 천리포 수목원, 네. 아침고요 수목원, 아침고요 수목원이었죠. 네. 또 식물원들, 서울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식물원들, 네. 식물원들을 많이 찾아갔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공공의 정원들을 많이 찾아갔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데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집 정원을 오픈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마인드가 지금 많이 바뀌어 있어서 정원 여행들의 이제 민간 정원들, 특히나 개인 정원 플러스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민간 정원들, 네. 돈 입장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을 찾아가는 곳인데요. 지금 네. 저희가 코너에서 다루는 정원 여행은 주로 민간 정원을 근간으로 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이번에는 세 군데를 소개를 했는데요. 네. 민간 정원 플러스 주변에 있는 정원까지 같이 여행을 해보세요라는 이제 그런 코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네. 여기 이번 코너에서는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 이 세 곳을 찾아가 보면 네. 정말 내가 얼마나 쉼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세 곳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사실 저도 막 이렇게 식물원이나 이런 걸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항상 가면은 이제 주변 분들이 함께 가자고 하면은 그냥 뻔하게 약간 서울 식물원, 네. 약간 마곡나루 약간 이렇게 식물원 항상 있던 그런 정말 운영하는 큰 식물원을 많이 다녔었는데, 정원여행이라는 이름 그대로 이제 다른 분들이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정원을 살펴볼 수가 있고, 혹시나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원여행을 이렇게 기사 안에다 실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보성까지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3월호에 소개되어 있는 정원여행에 대해서 잠깐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정원이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갈매 정원 또는 이제 월러 치유 정원,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하늘빛 수목, 이런 수목 정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어서 고객님들이 실제로 딱 보셨을 때 테마도 약간 다양하고요. 그만큼 가져가시는 정보성이 안에 이렇게 긴 글로 함께 내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민간 정원이 가장 많은 곳이 전라남도예요. 근데 이번에 다룬 이곳이 네네. 고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장흥, 네, 아래쪽에 전라남도 쪽을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네. 네, 경상도도 또 많이 이제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도 지금 18호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전라남도와 경상도 쪽에서 민간 정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사나 이렇게 꽃샘추위 같은 이런 환절기 건강을 또 챙길 수 있는 이게 몸부터 마음까지 튼튼해질 수 있는 전남의 정원들이 이렇게 세 군데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봄이 굉장히 빨리 찾아온 것들이죠. 아래쪽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 아래쪽 여행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네네네. 이렇게 이제 전남 쪽이 많이 남겨져 있는 정원 여행 오늘 3월호 함께 보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넘겨보면은 이달의 정원이라고 해서 이름부터 너무 예뻐요. 레인보우 식물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동이라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네. 강원도 영동이 있고 충북도, 네, 충북의 영동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제 충북에 있는 영동이에요. 충북 영동은 굉장히 과일로 네.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일 테마를 넣어서 지자체에서 직접 만들었고요. 네. 가족이 여행하기 너무 좋고, 네, 과일 나라 테마공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먹을 거를 가지고 관람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 네, 맞습니다. 온실 따라서 관람 동선이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네. 네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피크닉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족들이 여행할 수 있는, 특히 지금 시즌에 밖에 나가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네, 그렇죠. 아이들 감기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런 온실로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충북 지자체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4개 테마로 잘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이곳을 한번 이번 달에는 꼭 여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료입니다. 아, 정말요? 지자체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료로 잘 준비한 공간. 네. 저희 책 한번 보시면 뭐 물의 공간, 과일, 네, 열대 과일원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빅트리온,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는 빅트리온도 있고, 시크릿 가든이 있는 비밀 통로 정원도 있고요. 그래서 요 레인보우 식물은 굉장히 핫하고, 이 지역에 가면 이제 가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굉장히 핫한 곳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쁩니다. 네, 연인과 가족과 함께 레인보우 식물원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식물원에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4개의 테마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뭐 비밀의 통로, 열대과일원, 물의 정원이나 또 큰 나무 서식하는 이제 빅트리원까지 다양한 테마를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런 부분 입장료 자체가 무료니까 고객님께서 이제 또 다양한 그런 식물원을 다양한 테마로 보시고 싶다면 이 충북 영동에 있는 레인보우 식물원에 대한 정보 함께 보시고 가시는 것도 많이 권장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준비를 하면서 이 영동군이 영동의 특징을 잘 살려서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과일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과일을 테마로 한 그런 식물원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그 지역에 맞는 색깔로 정원들을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식물원이 지금이 이제 하절기여서요. 입장 시간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또 이제 힘을 탁 실은 반려식물 키트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요,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반려식물이라는 그런 키워드도 약간 이제 처음 그린컵을 만날 때 조금 낯설었는데, 반려식물을 이어서 또 반려식물 키트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키트 하면은 우리 고객님들이 뭔가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 장치나 이런 기구에 대해서 많이 뭐 제작 키트, DIY 이렇게 얘기를 조금 많이 들었는데, 반려식물 키트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지금 산과 들에서 이제 진달래가 피기 시작할 거고, 뭐 많은 꽃들이 피기 시작할 텐데 산에 있는 식물들을 저희가 관리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원하고 자연하고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근데 자연은 저절로 어떻게 보면은 저절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절로 되는 게 이제 자연이라고 크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마당이라던가 이런 데가 아닌 지금 2번 같은 경우 저희가 반려식물이라고 좀 표현하는 것은 마당까지여도 없어. 화분 하나여도 좋아. 어디든 좋아. 나하고 식물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 아주 작은 공간, 이런 것들에서 만날 수 있는 게 반려식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려란 거는 우리가 표현을 소울메이트라고 했거든요. 네, 소울메이트. 그러니까, 나랑 직접 태어날 때부터 직접 내 손길과 내 정성과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식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란 거는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도 키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돌봐야 될 대상인 거예요. 날마다 만나야 되고 뭔가 교감을 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려식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소개하는 게 그런 반려식물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키트로 그러니까 쉽게 젊은 친구들이 특히 이제 반려 이런 키트를
만들고 준비하는 곳 자체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곳에서 굉장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반려식물 키트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만나는 우리들도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이런 반려식물들을 많이 만나고 키트를 구매하는 그 구매력이 있는 것도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반려식물 키트를 많이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지만 처음부터 내가 싹을 틔워서 그러니까 그 키트를 만나면 이제 키트 안에는 흙부터 시작해서 씨앗까지 이 구성품이 다 들어있겠죠. 흙부터? 네, 이 구성품을 다 준비를 해서 만나게 되면 씨앗부터 틔워서 날마다 정성스럽게 이 반려식물과 내가 교감하면서 생활하는 이 생활 패턴까지 같이 이런 것까지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표현하기를 여기 어린 왕자에 나오는 구절들을 많이 여기다 좀 썼었어요.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내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에 그 시간하고 나하고 만난 시간 때문에 같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반려식물 키트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 마당에서 키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왜 어째서 반려식물인가, 누가 키워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까지 어떤 반려식물 키트들이 있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요, 이제 기자님께서 굉장히 잘 작성을 해놓으셨는데, 반려식물 키트, 아까 이제 다른 분께서, 오넨노프님께서 반려식물 키트 너무 궁금해서 최근에 관심 갖는데, 설명해달라고 안내를 해주시는데, 사실 반려식물 키트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시작해놓은 그런 유래가 대체적으로 좀 사회적 문제나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 힘든 그런 지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우울감을 떨쳐내고자 조금 시작했다라고 조금 많이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선택하는 식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반려식물 키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아직 구매를 조금 망설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월호와 함께 좀 반려식물의 키트에 대한 정보가 거의 한 5페이지, 6페이지로 쭉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약간 반려식물 키트 미래를 노래하다에 관련돼서 좀 미래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소울메이트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좋은 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정말 고객님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식물이잖아요. 식물 자체를 어디서 구매해서 그냥 화분에 심는다 해서 멈추고 키우는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흙과 씨앗부터 시작해서 그런 위치 선정부터 정말 정성을 들이는 나만의, 정말 세계 유일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세계 유일의 소울메이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반려식물의 키트에 대한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틔워서 이게 성장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계속 만나볼 수 있고, 그다음에 종류가 그렇게 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테라리움에서 키우는 그런 반려식물 키트도 있고요. 화분에서 화분갈이를 기존에 있다면 이제 화분갈이를 해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려식물 키트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먹거리를 원한다. 나는 뭐 바질이라던가 상추라던가 이런 먹거리가 나한테 잘 맞다. 그럼 또 그런 거가 뭐 12가지 정도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어서 그런 걸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육이 같은 것도 있고. 맞습니다. 지금 야야님께서도 물 주면서 괜히 말 거는 나를 발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반려식물이죠. 반려식물을 정말 키트로 하는 분들은 약간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려식물에 대한 중요성 많이 알고 필요성은 아는데 막상 정말 남들이 다 해놓은 거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춘 것도 있는 것 같고, 스토캐스님께서도 저 내용들을 다 담으시느라 엄청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로 저희 기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그럼요. 맞습니다. 이제 특히나 특집을 준비할 때는
저희 뭐 잡지사의 가장 또 꽃이기도 하잖아요. 그달의 특집이 뭘까? 그렇죠. 1년에 12개의 특집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네. 회의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런 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업체를 직접 지금 같은 경우 이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업체를 만나고요. 네, 8개의 업체에 네네. 그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키트들을 다 소개를 했습니다. 가격이라던가 네. 이것들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마켓이라든가 이런 거 다 소개를 하면서 각 회사마다의 특징별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저희 반려식물 키트에 대해서 또 특징 그냥 네. 꼭 책으로 한번 만나보시면 진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좋습니다. 휘리리 파란 브로우사님께서 맨날 우리 녹색 아가들이 안녕 한다면서 굿바이 한다고. 맞아요, 말 걸어주죠. 또 이제 많이 이제 또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읽으면 좀 오래 살릴 수 있을까요? 잠깐 이제 중간에 조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넘겨보시면 이제 식물 Q&A라고 해서 정말 식물을 키우기 힘들어하는 그런 고민들이나 우리 휘리리 파란 브로우사님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좀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도 메일로 보내주시면 좀 남겨주실 수가 있고 다른 분들과 좀 내용을 공유하시고 싶다 하시면 잡지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또 흡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이제 공동주택 정원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정원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조경, 꾸미는 거에만 조금 집중을 했다면 그 공동주택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정원을 가꾸는 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맞아.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정원을 할까? 네. 특히 어떤 방식으로 텃밭을 조성할까? 여기 보면 디자인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네. 그냥 사실 그냥 조경만 신경 쓰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내가 이거를 가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얼마나 가치 있어요. 네, 여기에서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텃밭 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키워낸 이런 텃밭 식물들을 집에 따와서 직접 먹어볼 수 있고 이제 먹거리까지 이렇게 다 결과물까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그런 자극, 공감의 자극이라던가 교육적인 면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이제 다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미 공동체 정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 잡지를 보고 우리도 조금 공동체 정원, 공동주택 정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커뮤니티 마켓 가든이든 아니면 뭐 어린이 텃밭 정원이든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 텃밭 정원이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고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어린이들의 팔이 뭐 화단에 닿을 수 있도록 텃밭 앞뒤로 동선을 두었고 뭐 휴게시설이나 창고 등도 배치했다. 이게 내용에 대해서 딱 봤을 때 어린이 텃밭 정원 되게 괜찮겠다.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라는 그런 하나의 또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정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텃밭 하면은 대부분 1년생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관목으로 앵두나무라던가 네. 꽃사과라던가 그러니까 먹거리들을 또 관목으로 어떻게 심을 건지 그런 수종의 선택까지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자세한 주택, 우리 공동주택 정원과 함께 만나보실 분들, 우리 또 한국식 주택 정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 잡지 통해서 정보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겨서 봤을 때 아까 이제 컷플라워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었는데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저는 맨 처음 봤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꽃꽂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게 연관을 지어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예쁘게 꽂는 게 그런 절화된 자른 꽃들을 예쁘게 꽂는 게 꽃꽂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번에 3월에 만나는 그런 꽃은 벌써 매화겠죠. 아래쪽은 벌써 피기 시작했고 지난주부터 통도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벌써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고 소식이 올라오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매화꽃을 잘라서 이 매화꽃을 활용해서 제가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또 플랜테리어라고 말씀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쭉 설명도 나와 있고 또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순서도 쭉쭉 나와 있으면서 보시면서 따라하기도 편하실 것 같고요. 뭐 화분 만들기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봄
봄이라는 테마로 설명부터 해서 다양한 정보까지 함께 녹여내고 있으니까 이거 보셔도 진짜 실제로 따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봄 되면 이렇게 프리지한다 선물 받았고 그런 생각 경험.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서 노란색 프리지아 한 달을 선물 받았던 이런 기억들을 네. 갖고 있잖아요. 가져와서 유리병에 꽂아놓고 봄을 이렇게 나름대로 느끼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죠. 네, 지금 고니고니님께서 정말 질문 하나 주셨는데 이 주말 농장에서 키우는 작물들 그런 정보도 있을까요? 뭐 배추나 상추, 당근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받아볼 수 있는지 좀 질문을 주셨네요. 만약에 사무실로 전화 한번 주신다면 저희가 한 5년 전쯤 됐었죠. 그때는 매달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텃밭을 1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작물마다의 이 표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저희가 선물로 드리거나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근부터 시작해서 상추, 배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 파종해야 되고 파종 시기부터 언제 결과물을 얻는지, 언제 시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달력표까지 다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완전 마스터다이 정말 정답지를 주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올해 저희가 해마다 책을 개편을 해요. 2022년도에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주말 농장에서 키우는 작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걸 한 3년 동안 담았기 때문에 굉장한 리스트가 또 있고요. 과오로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니고님께서 혹시나 과월호나 말씀하신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그리쿰 협동조합 여기 스마트 스토어 톡톡 메시지로 연락 주시면 또 연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아까 이런 질문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 가드닝도 너무 좋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뭐 식물 자체로 꽃 자체로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페이지가 자생식물 관련돼서 순백의 아름다운 미선나무라고 해서 이번에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소개하고 싶은 나무인데요. 딱 보셨을 때 어떤 나무였어요? 뭘 닮았을까요? 이거 개나리 같다는 생각 들지 않았나요? 노란 개나리하고 똑같은데 하얗네. 색깔만 하얗다. 그런 생각 드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개나리와 똑같이 관목으로 되어 있는데 큰 색인 거예요. 이거 진짜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꽃의 사진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분포, 형태, 생육 환경, 크기, 잎꽃, 열매, 줄기, 생태, 활용 굉장히 다양하게 메리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핑크색까지 같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물이라는. 우리나라에만? 네. 이게 전 세계에서요? 특산 식물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보시면 충청도하고 전라도 쪽에서 분포하는 그러니까 이 아마 위쪽에 경기도라든가 이런 쪽에는 지금 월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은 개나리에는 어디든지 우리나라 전역에 다 분포하고 있지만 이 미선나무는 전역에 분포하지는 않고요. 한반도 고유종이고 충북하고 전북 쪽 특히 자생지가 많이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미선나무 특화 지역이 또 되어 있기도 하고 미선나무를 활용해서 굉장한 이렇게 식품들도 많이 지금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비누라던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먹거리로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으면 좋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 미선나무가 정말 각광받고 있습니다. 잘 듣지 못했다면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번에 한번 저희 책 통해서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또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월 호에 이렇게 미선나무에 대한 소식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넘겨다 보면은 이제 또 제가 이제 좀 관심이 많이 있는 약용식물에 대해서도 역시 지난 월호에 이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1월호, 2월호, 3월호까지가 이제 차와 술과 나물로 좋은 식물. 그래서 다음 달 4월 달부터는 다른 시리즈로 이제 시작이 되죠. 정말요? 네, 그래서 기대가 또 됩니다. 네, 이번 달에 해당화, 물론 산마늘, 약 모밀, 참치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치 이름 귀엽네요. 자, 맞습니다. 이렇게 약용식물에 대해서 남겨져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서 좀 직접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식물에 대해서도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함께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 그쵸, 목광님 일러스트 너무 예쁘죠. 저도 사실 굉장히 관심 있는 파트인데 또 다음으로 또 다른 게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가 또 됩니다. 지금 정원을 조성하실 때는 네. 예전에는 주로 아름답게 피는 꽃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먹거리까지 채소뿐만이 아니라 네. 약용으로 하시는 나무들이 많이 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것도 트렌드로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약용식물들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약용식물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를 담았고요. 조금 뒤로 넘겨보면은 이제 3월에 정원해가지고 또 다양한 꽃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수선화, 백작이, 뭐 프리지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약간 이 꽃에 대해 관심이 많고 약간 처음 좀 접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얻기 편하게 잘 서술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코너를 써주시는 분은 네. 항상 정말 트렌드를 앞서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트렌드에 앞서서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키워보고 그 새로운 품종들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프리지아지만 네. 이 프리지아 중에서도 굉장히 색다른 색깔 이런 거를 그러니까 품종 굉장히 앞서가는 품종들을 소개하고 있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초록빛 정원 대표님 좋은 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뭐 개화기가 긴 식물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다양한 식물에 대한 정보, 뭐 유통 수입에 대해서도 개화기나 이런 거 다 따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보 얻기도 정말 좋은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지금 남은 시간이 거의 한 14분밖에 남았어요. 빨리빨리 지나가요. 저희가 좀 네. 간과로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3월달에는 9군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정원에서 이 구분들을 어떻게 섞어 심으면 좋을 건지 네. 컨비네이션 쪽에서는 플랜팅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앞쪽에서 아까 빨리 한번 지나갔는데 네네. 이야기 한번 더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3월달에는 튤립 너무 튤립과 예쁘다. 함께하는 정원들, 구분 식물과 함께하는 정원들을 그쵸. 정원에서 어떤 식물들과 튤립을 섞어 심을 건가? 섞어 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종 튤립하고 수선화하고 네. 모스카리, 타임 이런 것들 같이 섞어 심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황금 조팝하고 그다음에 작약, 메갈포, 알케밀라 이런 걸 섞어 심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또 정원의 완성된 모습까지 너무 나와 예쁘다. 있죠. 섞어 심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 진짜 디자인이잖아요. 플랜팅 그쵸. 디자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디자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받는 그런 파트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 각자가 개인의 그런 취향에 맞게 하다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결과물이 나오기 일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방법이나 색 조화에 대해서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랄랄라님께서도 작년 것도 구매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잡지의 매력에 또 빠지신 것 같은데, 저희 검색창에 날마다 초록하게라고 검색하시면 지난 뭐 작년이든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이어서 해드리고요. 자, 제가 매 방송마다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코너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실패해서 배우는 가드닝. 저는 이 테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실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는 건데 그런 파트에 대해서 다뤄지는 모든 부분들이 여기 남겨지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지난달에는 정원에서 길을 만들었는데 동선에서 실패했던 사례가 나왔었고요. 네. 잔디를 심을 거냐, 자갈을 깎을 거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게 지난달이었다면 네.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정원에서 식물을 심을 때 식물을 모아서 심을 거냐. 여기 보시면 식물을 모아 심은 사례와 모아 심기와 맨 뒤쪽으로 가면 식물을 흩어 심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됐더라 이런 궁금해요. 실패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패 사례거든요. 그렇죠.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약간 모아 심기잖아요. 네.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모아 심기고, 방금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흩어 심기의 실패 사례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딱 봐도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실제로 좀 궁금했던 게 모아 심는 거랑 흩어 심기 각각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조금 어떤 차이를 다룬 걸까요? 네, 어떤 식물들을 구입할 때 모아 심기라는 거는 이제 모아 심는 거는 대략 어느 정도의 하나의 덩어리가 되게 저희가 메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하나의 식물이 덩어리감이 이렇게 되어서 물이 지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라색과 흰색과 노란색과 이런 게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식물이 하나만 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식물이 적어도 10개, 12개 이렇게 어느 개체 군이 형성이 되도록 네, 그렇게 모아서 심어서 이 메스가 모여서 정원이 되는 거죠. 하나씩 심었을 때 이런 흩어 심기 사례가 되는 거고요. 모아서 심었을 때 경관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핫하죠. 피트 아우들프 식물 스타일이거든요. 식재 기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표현을 해주셨고 실패해서 배우는 가드닝 정말 나이를 잊고 가슴 뛰게 했던 그 가드닝의 과정들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실패 사례를 거쳐서 이런 정원이 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 심기나 흩어 심기에 대해서 좀 나눠져 있지만 이 실패해서 배우는 가드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매월 호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12월까지 꼭 계속 그 연재를 해주시는 거고요. 저희 개건 기자님이세요. 네, 김경희 가드너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12월까지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다? 12가지의 실패를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1월, 2월, 3월까지 지금 만나보시는 거고 앞으로 12번 동안 그렇게 큰 정원을 만들었을 때 테마별로 나눠서 지금 그 사례들을 소개를 하니까요.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를 심을까, 풀이 나는 게 싫으니까 그냥 자갈을 깔아버릴까 이렇게 했을 때의 사례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정원에 식물을 심을 때 식물을 어떻게 심을까 이거에 대한 사례들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실패해서 배우는 가드닝에 대해서 많이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실패해서 배우는 가드닝 보면서 실패 줄여야겠어요 목강님 얘기해 주시고 제목부터 흥미롭다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자 온앤오프님께서 정원에 어떤 식으로 식물을 심는지 궁금했는데 실패해서 배우는 가드닝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고니고니님, 저는 뿌리파리의 습격으로 배운 게 있답니다. 실패해도 배우는 게 있어요 진짜 하면서 이제 실패했을 때 그 씁쓸함을 함께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실패해서 가능히 보시면서 말씀드렸죠. 그 12가지의 실패를 보면서 그것만 제외해도 또 성공적인 가드닝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약간은 다를 거예요. 지금 이제 고니고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파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내에서 가드닝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영역은 아무래도 마당에서 정원에서 또 하는 영역인데, 뿌리파리 같은 경우에도 겨울 내내 고민이었죠. 여름까지도 그런데 목초액이라든가 많은 방법들이 또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뿌리파리 때문에 왠지 말씀하시는 게 되게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엊그저께 목초액을 굉장히 희석을 해서 한번 좀 뿌려봤습니다. 목초액이 또 도움이 되는군요. 사실 그런 정보들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번 포에는 안 담겨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간접적인 그런 정보들도 함께 얻으실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이제 정원 유지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고객님들이 반려식물 키트나 정원을 시작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번 3월호에서 아까 반려식물 키트 얘기하셨지만 특집이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3월에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게 나무들마다 어떻게 잘라서 정말 전정을 할 것인지, 이른 봄에 꼭 해줘야 되는 가지치기에 대해서 나무 수종마다 화살나무는 어떻게 하세요? 단풍나무는 어떻게 하세요? 수국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말채나무는 또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잘못 자랐을 때 그 당년지 가지에서 자르고 나면 당년지에서 그 해에 이렇게 다시 싹이 나올 거잖아요. 여기서 꽃이 피는 것도 있지만 피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잘라주면 좋을지 품종별로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요. 소나무라든가 수국 종류라든가 말채, 그다음에
당년지에 딸라도 당년지에서 바로 꽃이 피는 애들도 그 종류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정원 유지 관리 매뉴얼 꼭 한번 보시고요. 맞습니다. 네, 겨울 동안 보시면 그라스 종류들 이제 정원에서 누렇게 다 갈색으로 정원을 이제 지켜주고 있었다면 네. 이제 3월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다 그라스 종류들도 대를 다 잘라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묵은 잎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잘라줄 거 잘라줘야 되고 그렇죠. 3월달에 새 잎이 다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정원 유지 관리 꼭 정말 필요한 코너입니다. 맞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가지치기나 뭐 이런 정원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다, 또는 뭐 소나무, 수국, 말채나무 등 정말 이제 관리해야 되고 가지치기해야 되는 그런 식물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 3월 함께 만나보시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식물 Q&A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님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함께 나누실 때 저희가 정답까지 안내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메일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가 네. 해마다 얘기하세요. 아버지 산소 옆에 산소 주변으로 잡초가 안 나게 하고 싶다. 그게 아까 가능한가요? 방금 여기 지금 보시면 식물이 바라는 삶에서 오. 정원에 봄꽃을 심기 전에 잡초를 막기 위해서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네. 답변을 이렇게 길게 지금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잡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도 이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내용인데. 네. 자, 좀 넘겨서 오늘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뒤쪽으로 조금 넘겨보시면 또 깨알 쿠폰 같은 거. 여러분 지금 이달에는 쿠폰이 들어있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자, 이거 쿠폰과 함께 정원생활 방문해주신 구독자분께 레모네이드 한 잔 증정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3월호를 가져가시면 레모네이드까지 한 잔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쿠폰을 들고 찾아가는 오랑줄이라는 곳은 가든센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원 관련된 소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정말 보기만 해도 사고 싶은 식물, 정말 화분들, 저희가 정원에서 써야 될 도구들 이런 게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가든 마켓이기 때문에 여기 꼭 한번 정말 가보시기 추천하고 싶고요. 네. 가셔서 이렇게 쿠폰까지 같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코너를 조금 중점적으로 두 개만 다루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원생활자의 자연식탁이라고 해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이 정원 식물을 가지고 뭐 돌나물로 이제 뭐 물김치, 명란팥, 김말이, 비빔밥, 양지고기국수, 이 돌나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런 나물을 통해서 먹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도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난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간이나 너튜브 이런 컬처와 관련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드닝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고 싶은데 어디서 얻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월간 가드닝 잡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서적부터 너튜브 영상까지 다양하게 여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너튜브에서는 3월 주제가 보시면 잡초와 나물이거든요. 네, 어떤 게 잡초지? 어떤 게 또 우리가 먹거리로 쓰이는 산나물이지? 이런 것들 구별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잘 하고 있는 너튜브를 골라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또 이거 보시면 각각의 유튜버들의 또 소스들이 테마별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나무를 좀 키워볼까?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정보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든 축제. 첼시 플라우시 안 간 지가 벌써 이제 올해로 2년 못 갔죠. 오시는 거 아니죠? 세계 가든 축제들, 올해는 축제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영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각각 나라별로 준비하고 있는 가든 축제들, 이렇게 저희가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온라인에서라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호주,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일본, 벨기에 등 다양한 정보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고객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드린 오늘 구성처럼 사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실 딱 이름만 보면 월간 가드닝, 가드닝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가드닝을 어떻게 하고 가드닝을 어떻게 유지하는구나에 대해서 조금 멈추셨다면 직접 한번 받아보셔서 펼쳐보셨을 때 이게 단순히 가드닝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꽃의 시작과 꽃의 끝 또는 이걸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부터 나물 그리고 요즘 식물의 트렌드, 반려식물 키트 등
다양한 정보, 그리고 국내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그런 가드닝 축제부터 너무나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3월호입니다. 그래서 단돈 오늘 거의 7,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려면 조합원을 가입하셔서도 안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먼저 이번에 상품이 구성된 것처럼 1월호, 2월호, 3월호에서 무릎 보호대까지 선물로 받아가시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나봤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생각하신다면 네, 이렇게 조합원 가입해주시고 네. 아마 오늘 이렇게 신청하시면 당일 바로 배송이 될 겁니다. 당일 출고. 네, 내일이면 바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오후 방송인도 저희가 당일 출고해 드릴 거고요. 고객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조합원 가입에 저희 그린국 협동적 들어오셔서 톡톡 메시지 함께 나눠주시면서 스토어팀부터 소식 알람까지 해주시면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라이브 소식까지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만 저희가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4월로 나오면 4월에서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많은 사랑받고 물러갑니다. 저는 쇼호스트 임승현이었고요. 네, 그린컵의 장현숙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